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 고통이 훨씬 큽니다. 정부는 이런 취약계층 돕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부는 증액 예산의 70%를 고용 유지 그리고 구직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특수고용직 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1차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 완료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선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게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의해서 소득이 감소했지만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제도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총 70만 명 5,56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1차로 2차로 나눴고요. 1차에 대신 분들은 지난 7월 1일과 8월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추석 전에 1차 지원금을 지원하셨던 분들께 총 45만 명에게 50만 원씩 이미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2차 지원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된 분들인데 지난번에 받지 않으신 분들이고요. 예. 총 20만 명에 대해서 1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건이 있는데 지원 요건은 소득 수준하고 소득 감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20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로서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사이에 특허 프리랜서 일을 했었고요. 예. 근데 금년 8월이나 9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받고 있고요. 예. 어제부터는 저희 고용센터에서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8월, 9월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1차 때 한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8월, 9월 돼서 2차 코로나가 유행이 됐었고 그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청년층에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채용 축소되고 있고 또 연기되고 있고 그래서 구직하는데 참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청년층도 채용 축소되거나 연기하기 때문에 예년비에 가지고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총 20만 명에게 2회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50만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면은 취업 발전 상담, 직업훈련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도 같이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도 취지가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표적인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1차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인 9월 말에 이미 4만 명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를 했고요. 4만 명. 예, 그렇습니다. 2차 신청 기관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인데 온라인 청년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신청 기간에는 금년에 구직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취업 성공 패키지에 10월 24일까지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번호가 1811에 9876인데요. 여기에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청년들뿐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방송 좀 이른 아침에 듣고 계시는 택시기사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제 역시 택시기사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아주 많이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지원 제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중기부의 세인왕 자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법인 택시에 대부에서 법인 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이제 총 8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만 원씩.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에 소속된 운전기사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은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건이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되고요. 신청하는 방법들은 아마 지금 택시 운전하시면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신청하는 방법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종사자의 경우는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면 법인에서 취합해서 자치단체에 신청하고요. 매출이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는 신청서와 함께 월급 명세서 등 소득 감소 증빙을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라면 이제 그 소속 회사가 택시 회사가 그 매출이 줄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 직접 해야 되는 거네, 지자체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6일까지이고요. 지원금은 자치단체에서 10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 26일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14일부터 지금 받고 있고요. 10월 26일까지 종료 기간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용보험에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건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원래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세한 기업들 그런데 그들이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인 미만이면서 월급여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는 그간에 않았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이 그랬었고요. 그래서 예술인은 입법이 이미 돼서 시행령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12월 10일부터는 실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특고인데요. 특고는 저희들이 지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 11일 날 국회에 제출했고 금년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이나 특권은 그나마 소득이라든가 근로시간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또 많고요. 그런 것들은 소득 정보가 파악이 되어야지 고용보험 유효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실업을 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관계부처가 지금 기획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다 마무리되면 연말까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이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용보험을 이렇게 넓힌다 하더라도 청년 미취업자 같은 경우는 아예 이한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경력단들 여성처럼 이미 일이 끝난 다음에 한참 지나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지원이 없이 이 취업을 준비하기 쉽지 않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실업부조, 상급형 실업부조의 모습인데요.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개인별로 해가지고 직업훈련이라든가 일경험들을 시키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1년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소득지원 이런 활동 자체에 들어오는 것이 생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구직 촉진 수당이라고 해서 6개월간은 50만 원씩 지급하면서 취업 준비를 시키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취업 서비스와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합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출범을 하게 됩니다. 또 나이라든지 이런 제한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소득 물론 이제 그 청년이라든가 나머지 대상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의 요건이 달라지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한정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어떤 고용률 향상을 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사실은 혼자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그 시스템이 입법화되고 체계화되는 형태로 발전하는 건데요.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서도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던 분들이 한 60% 정도는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었습니다. 자, 지난 그 10월 초에요. 필수 노동자. 의 안전 그리고 보호 강화 대책 발표하셨는데 자, 일단 청취자들 위해서 이게 필수 노동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필수 노동자는 아직 완전히 개념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필수 노동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 택배, 돌봄 종사자와 같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되게 코로나19 때문에 보건과 안전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고 또 일이 과중하게 갑자기 늘었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안전과 보건에 약간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상황과 요건들에 따라서 조금 개념을 달리하면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필수 노동자 안에 그 택배 노동자도 좀 포함된다 말씀하셨는데 보도 들으셨겠지만 또 10명째가 올해도 택배 노동자도 사망했다.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근데 택배 노동자 상당수가 또 산재에 또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그 안전 또 보호 강화 대책 부분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택배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을 하지 않는 물품을 이렇게 요청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인원이라든가 시설이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원래 택배 노동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강제로 돼 있지만 본인들이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 제외되는 부분들이 당사자의 본인들의 의사인 경우도 있지만은 의사와 좀 다르게 사업주의 강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특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선은 택배 회사와 그다음에 대리점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최대한 더 노력을 해가지고 택배 산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었습니다.